자, 보호 모형에서는 어떻게 주양자수, 껍질 번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놨잖아. 그죠? 자, 근데 이 보호에서 실험을 한 게 누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니? 수소 원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1번이 차고 2번이 차고 3번이 차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쭉 차 올라가더라 이거야. 근데 문제는 다전자 원자. 자,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1번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새끼지, 그치? 근데 다전자 원자, 수소보다 뒤에 있는 새끼들, 헬륨부터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야. 1번 채우고 2번 채우고 3번 채우다 말고 4번 갔다가 다시 3번 채우다가 4번 채우다 말고 5번 갔다가 다시 4번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지더라 이거지. 그래서 보호가 틀렸네? 뭐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등장을 한 게 무슨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 오비탈 모형이라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오비탈에서 등장을 한 개념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일단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자, 주양자수라고 얘기를 했어. 주양자수라는 건 뭘로 표현하니? N이라 표현하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 껍질 번호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1번 껍데기가 있고 2번 껍데기가 있고 3번 껍데기가 있고 4번 껍데기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1번 껍데기를 우리는 무슨 껍질이라고 하니? K껍질, L껍질, 그 다음에 여기는 M껍질, 여기는 N껍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됐어? 자, 여기에다가 뭐의 개념을 도입했냐면 오비탈이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자, 1번 껍데기에는 S 오비탈이 있어요. 그리고 2번 껍데기에는 S라는 오비탈과 그 다음에 P라는 오비탈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껍데기에는 S라는 오비탈이 있고 P라는 오비탈이 있고 그 다음에 D라는 오비탈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껍데기에는 S, P, D, 그 다음에 F까지 이렇게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 정리를 해보자. 오비탈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N가지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1번 껍데기에는 몇 가지 오비탈? 한 종류의 오비탈. 2번 껍데기에는 몇 종류의 오비탈? 두 종류의 오비탈. 3번 껍데기는 몇 종류의 오비탈? 세 종류의 오비탈. 4번 껍데기는 몇 종류의 오비탈? 네 종류의 오비탈이 있는 거야. N종류의 오비탈이 각 껍질에 존재를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근데 S라는 오비탈은요, 침대가 하나 들어가는 방이야. S 오비탈은 침대가 몇 개 들어가는 방? 하나. 박스가 하나야. S 오비탈 박스는 몇 개? 한 박스. 오케이? P 오비탈은요, 박스가 몇 개가 지나가냐? 3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는 오비탈이 무슨 오비탈이야? P 오비탈이야. 그래서 P는 이렇게 몇 칸으로 만들어져 있다? 3칸으로 만들어져 있다. P 오비탈은 이렇게 3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D 오비탈은 몇 칸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5칸으로 만들어져 있죠. 1, 3, 5. 오케이? S, SP, SPD, SPDF. 1, 3, 5, 7이야. 오케이? 따라서 D 오비탈은 몇 칸? 5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칸으로 돼 있어요. F 오비탈은 몇 칸으로 돼 있을까? 7칸으로 돼 있겠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야. 자, 1번 껍데기든 2번 껍데기든 3번 껍데기든 모든 껍질에 무슨 오비탈이 존재하니? S 오비탈이 존재하지, 그치? 따라서 S 오비탈은 모든 껍질에 존재합니다. S 오비탈은 모든 껍질에 존재를 해요. 이게 S. 자, S 오비탈에 비해서 P 오비탈은 조금 더 크니 작니? 조금 더 크지? 따라서 2번 껍데기부터 누가 존재해? P 오비탈은 몇 번부터 존재해? 2번부터 존재하지? 따라서 P 오비탈이 이렇게 있는 거야. 2번부터 P 오비탈이 있는 거야. P 오비탈은 몇 번부터? 2번부터 있다.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어디부터 나오니? 3번 껍데기부터 나오지, 그치? 따라서 D 오비탈은 3번 껍데기부터 이렇게 D 오비탈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 그림이 완벽하게 잘 그린 게 아니야. 그냥 대충 그린 거야. 그러다 보니 전자가 채워질 때
어디부터 채워지는 거야? 낮은 곳부터 채워지잖아. 그치? 그래서 1S, 1번 껍데기 S, 2번 껍데기 S, 2번 껍데기에 P, 그 다음에 3의 S, 그 다음에 3의 P, 그리고 나서 얘가 D가 크다 보니까 얘보다 4S를 먼저 채우고 여기를 채우고 다시 여기 갔다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 오비탈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수소는 껍질 번호만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오비탈까지도 영향을 미치더라. 높이가 오비탈의 높이까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도만 이해해 두자. 오케이? 그래서 자, 이 오비탈의 종류가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보냐면 오비탈의 수. 오비탈의 수. 여기에서 많이 헷갈려. 오비탈은 박스가 오비탈이야. 몇 박스로 만들어져 있느냐. 자, S 오비탈은 몇 박스? 한 박스. P 오비탈은 몇 박스? 세 박스. D 오비탈은 몇 박스? 5박스야. 따라서 1번 껍데기는 몇 개의 오비탈로 돼 있어요? 한 개의 오비탈로 돼 있지. 그치, 준야봐? 2번 껍데기는 박스 몇 개야? 4개지? 2번 껍데기는 4개의 오비탈로 돼 있어요. 3번 껍데기는 몇 개의 오비탈이니? 9개의 오비탈이야. 4번 껍데기는 몇 개의 오비탈로 돼 있을까? 16개의 오비탈로 돼 있어요. 따라서 오비탈의 숫자는 뭐가 되는 거야? n제곱이 오비탈의 숫자가 돼요. 됐니? 오케이. 자, 근데 이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한번 세하려 봤더니 박스당 전자 몇 개씩 집어넣을 수 있어? 2개씩 집어넣을 수 있어. 박스당 전자 몇 개? 2개. 따라서 전자의 숫자는 여기에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 여기는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8개. 여기는 전자 몇 개? 18개. 여기는 전자 몇 개? 3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최대 수용 가능 전자 수는 몇 n제곱이 되는 거야? 2n제곱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오비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케이? 일단 오비탈이 이런 거구나. 그럼 중요한 건 뭐야? 1은 S, 2는 SP, 3은 SPD, 4는 SPDF. 박스의 개수는 1, 13, 135, 1357. 이해되시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자가 채워질 때 어디부터 채워줘야 되는 거야?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채워줘야 되는 거야. 에너지 준위가 뭐라고 그랬어? 높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쭈루룩 순서대로 채워줘야 된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자 배치의 원리라고 그래서 3가지 전자 배치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첫 번째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한번 살펴보면 자, 수소라는 애는 누구의 법칙을 따랐습니까? 보어의 법칙을 따라지. 그치? 수소는 누구를 따라요? 보어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해. 오케이? 보어는 오비탈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보어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누구만 보면 돼? 주양자수. 껍질 번호만 보면 되는 거야. 따라서 수소 원자는 누구만 보면 되냐면 주양자수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 수소 원자는 오비탈이 없나요? 가 아니라 수소도 뭐는 있어? 오비탈은 있어. 근데 그 모든 오비탈들이 뭐하고만 상관이 있어? 주양자수하고만 상관이 있어.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1s, 2s, 그 다음에 2p, 3s, 3p, 그 다음에 3d, 그 다음에 4s, 4p, 그 다음에 4d. 이렇게 쭉 가잖아. 그치? 이때 누구만 보면 되는 거야? 주양자수. 주양자수가 뭐야? 껍질 번호. 1번보단 몇 번이 높아? 2번이 높은 거야. 2번보단 몇 번이 높은 거니? 3번이 높은 거고요. 3번보다는 몇 번이 높은 거야? 4번이 높은 거야. 근데 같은 껍질이라면 에너지 준위가 어때? 같아. 에너지 준위가 뭐라고? 높이. 같은 껍질이면 높이가 같아. 온리 누구만 이래? 수소만 이래.
예를 들어서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대! 라는 말이 나오면 걔는 그냥 무조건 취소야. 3S와 3P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대! 그럼 그 새끼도 무조건 누군 거야? 수소인 거야. 오로지 수소만이 에너지 준위가 누구하고만 상관이 있다? 취향자수하고만 상관이 있다. 하지만 누구 같은 경우에는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다전자 원자가 뭐니? 아하, 헬륨부터 다전자 원자가 되겠지?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오비탈의 종류까지도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를 보셔야 되는데, 자, 어찌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1s, 2s, 그 다음에 2p, 그 다음에 3s, 3p, 그 다음에 4s, 그 다음에 3d, 그 다음에 4p. 이렇게 가요, 순서가. 따라서 1S보다 2S가 더 높아. 그래서 1S를 채우고 2S를 채우고 2S를 채운 다음에 2P, 3S, 3P 이렇게 순서대로 점점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 점점 높이가 올라간다는데 이때 포인트로 삼을 건 하나만 보세요. 누구? 3D. 이 새끼가 삐져나온 거야. 3D가 삐져나온 거야. 나머진 순서가 다 어때? 같죠? 3D만 누구? 앞으로 4S 뒤로 빠져버린 거야. 3D가 삐져나온 거야. 3D. 요 새끼만 순서가 헝클어진 거야. 나머지는 다 S, SP, SPD, SPDF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3D까지. 그리고 이 뒤로는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전자를 채울 때 요렇게 채워야 한다. 요렇게 요 순서대로 채워야 한다. 이걸 뭐의 원리라고 하냐면 싸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를 채우는 순서가 이래야 한다. 이걸 무슨 원리? 싸움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채울 땐 뭐의 원리를 지켜야 된다? 첫 번째, 싸움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일단 얘기하고 보자. 두 번째, 누구의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훈트의 규칙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누구의 규칙이 있냐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때 베타 좀 조심하자. 알파 베타 감마의 베타 아니야. 베타적이다의 베타야. 그래서 어이 아니고 아이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전자 배치의 3원리 이렇게 몇 가지 나와? 3가지 나와. 자, 싸움의 원리, 훈트의 규칙, 그 다음에 무슨 법칙? 파울리의 베타 원리. 자, 설명은 조금 이따 할 거고 일단 결론부터 쓰면은 훈트의 규칙은 뭐냐면 누가 더 안정하다? 홀전자가 더 안정하다. 이게 훈트의 규칙이고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요. 뭐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냐면 자, 오비탈 하나에 전자가 몇 개까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만약에 3개가 들어가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어긴 거야. 근데 그 들어간 전자 2개의 스핀 방향이 서로 무슨 방향으로 돌고 있다?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야. 그래서 이 3가지를 모두 다 지켰을 때 우리는 무슨 상태 전자 배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합니다.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뭐야?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지키면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고, 조심하자. 싸움의 원리와 훈트의 규칙을 어기면 무슨 상태? 들뜬 상태가 돼요. 싸움의 원리와 훈트의 규칙을 어기는 건 무슨 상태? 들뜬 상태 전자 배치가 돼. 근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어기는 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야. 꼭 지켜야 하는 거야.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어긴 건 아예 불가능해. 예를 들어서 전자가 하나의 오비탈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 3개가 들어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야. 불가능한 거야. 혹은 스핀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야. 불가능한 상황. 오케이? 그럼 이게 아직은 감이 잘 안 올 테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자. 뭐냐면 자, 몇 개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를 한번 그려놓고 일단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순서대로 쓴 거야. 1s, 2s, 얘가 뭐야? 2p, 얘가 뭐야? 3s, 3p, 그 다음에 얘가 뭐겠니? 4s, 얘가 뭐겠니? 3d, 오비탈까지. 요 순서대로 채워나가야 된다. 이걸 뭐의 법칙? 싸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렇게 채워나가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자, 탄소라는 놈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탄소가 전자를 채우려면 이건 알아야 되겠지. 전자가 몇 개 있는지는. 탄소 몇 번이야? 6번. 6번이니까 당연히 전자도 몇 개가 있을까? 6개가 있겠죠. 그럼 6개의 전자를 저 규칙에 맞춰서 채우면 되는 건데, 자, 이때 하나, 둘, 셋, 넷. 여기 조심하자. 이 p-오비탈은 몇 칸으로 돼 있어? 3칸으로 돼 있지? 그러면 누가 더 안정하다? 홀전자가 안정하다. 버스가 있어. 그럼 버스에 빈자리가 쫙 있으면 혼자 앉는 자리에 먼저 앉아? 아니면 저기 냄새 나는 것 같은 아저씨 옆에 같이 가서 앉아? 일단 혼자 앉고 보지, 그치? 그래서 홀, 짝짝짝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6개 중에 4개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2개는 홀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네, 조심할 건 뭐냐면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몇 방향으로 들어가냐면 3방향이야. XYG, px-오비탈, py-오비탈, pz-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XYG의 에너지 준위는 같아. 무슨 말이냐면 높이가 같아. 무슨 말이냐면 누굴 먼저 채우든 상관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내가 순서대로 XY 오비탈에 먼저 채웠는데 자, 2개를 갖다가 Y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 Z를 채워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이것도 무슨 상태야? 바닥 상태야. X를 채우고 Y를 바닥 상태, 그 다음에 Z를 채우고 이렇게 띄워서 넣어도 무슨 상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합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질소 채워보자. 질소는 몇 번이야? 7번이야. 그럼 몇 개 채우면 돼? 7개 채우면 돼. 하여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7 이렇게 홀 들어가주면 이게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질소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준혁아, 봐. 8번이야. 그럼 어떻게 채우면 돼? 이거보다 하나 더 채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7, 그 다음에 하나 더 채우면 되니까 8.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채우려니까 짜증나지? 화살표 열심히 쳐가면서 채우려니까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의 팁을, 1차적인 팁을 드리면 어떻게 하시면 조금 편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조금 편해요. 어떻게? s오비탈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니? s오비탈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 2개까지 들어가지? 따라서 여기에다가 아싸리 번호를 매겨서 외우는 거야. 1s2, 2s2, 2p6, 3s2, 그 다음에 3p6, 4s2, 3d10, 4p6. 오케이? 번호를 매겨서 외워둡니다. 애초에 그냥.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하냐면 왜 하나?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번호가 좀 큰 새끼를 가볼까? 황을 가볼게요. 황 몇 번이야? 16번이잖아, 그치? 황 몇 번이야? 16번이야. 그럼 이 새끼 전자 배치를 이렇게 쫙 치려면 화살표 쫙 쳐야 되잖아, 그치? 길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 무념무상으로 해. 1s2, 2s2, 그 다음에 2p6, 그 다음에 3s2, 그 다음에 3p6, 그 다음이 뭐야? 4s2지, 그치? 근데 여기까지 안 가도 되지만 어쨌든 그냥 가보자. 그냥 써! 그리고 전자가 몇 개가 돼야 돼? 16개가 돼야 되니까 앞에서부터 얼마가 될 때까지 찾아? 16이 될 때까지 찾으면 돼. 그러면 둘, 6, 여기까지가 12. 그럼 여기가 4개 있어주면 이게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황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그럼 황은 뭘로 끝나? 3p4로 끝나지, 그치? 그러면 여기 마지막만 p-오비탈이니까 3p-오비탈의 전자 몇 개? 4개야. 3p-오비탈의 전자 몇 개? 4개. 그러면 여기다 4개만 넣어주면 돼. 하나,
둘, 셋, 넷 해도 돼, 안 돼? 돼. 홀홀홀 짝짝짝. 이게 누구의 규칙? 훈트의 규칙. X, Y, G의 순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황이라는 애의 전자 배치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걸 보면서 너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홀전자. 홀전자라는 건 뭐야? 오비탈. 하나의 오비탈. 오비탈을 뭐라고 그랬어? 박스라고 그랬지, 그치? 박스 속에 하나만 들어있으면 무슨 전자? 홀전자야. 그럼 얘는 홀전자 몇 개? 2개. 얘는 홀전자 몇 개? 3개. 얘는 홀전자 몇 개? 2개. 얘도 홀전자 몇 개? 2개가 되는 거겠지. 그럼 홀전자 수 셀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원자가 전자 수. 자, 이 원자가 전자 수는 뭐랑 일치하니? 족이랑 일치합니다. 원자가 전자 수는 일단 뭐랑 일치해? 족이랑 일치해. 16족이면 원자가 전자 수가 몇 개야? 6개. 14족이면 원자가 전자 수 몇 개? 4개. 2족이면 원자가 전자 수 몇 개? 2개. 근데 오비탈을 보면서 원자가 전자 수를 찾으라고 하면 마지막 오비탈을 봐. 그래서 가끔 틀려. 조심하자. 원자가 전자 수는 뭐를 봐야 돼? 주양자 수 기준으로 봐야 돼. 뭘 기준으로 보라고? 주양자 수 기준. 봐. 1s2, 2s2, 2p, 2잖아. 그럼 2s 오비탈과 2p 오비탈 통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거야. 따라서 2번 껍데기에 몇 개? 4개. 따라서 탄소의 원자가 전자수 몇 개? 4개. 14족이야. 그러면 질소는 원자가 전자수 몇 개? 5개. 그리고 산소는 16족이죠? 원자가 전자수 몇 개? 6개. 오케이? 황도 원자가 전자수 몇 개야? 3번 껍질만 보면 되니까 6개가 되겠지? 근데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나오는 거야. 조심하자. 원자가 전자수는 무슨 기준이냐면 바닥 상태 기준입니다. 원자가 전자수는 무슨 기준이라고? 바닥 상태 기준. 예를 들어보자. 자, 질소가 있어요. 질소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있나 하고 봤더니 1s1, 2s2, 그 다음에 2p에 7개만 만들면 되지, 그치? 그럼 7개만 만들면 되니까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여기 얼마? 4. 이거 질소의 전자 배치 맞아, 틀려? 맞아. 하지만 무슨 규칙을 어겼어요? 싸움의 원리를 어겼지. 원래 1s를 다 채우고 2s로 가야 되는데 1s를 채우다 말고 2s로 넘어갔잖아, 그치? 이거 무슨 상태 전자 배치야? 들뜬 상태 전자 배치지. 이걸 보면서 원자가 전자 수를 딱 물어보면 2번 껍데기에 전자 6개 있으니까 이 새끼의 원자가 전자 수 몇 개야? 6개야. 하는 순간 틀린다고. 자, 원자가 전자 수는 무슨 상태를 기준으로? 바닥 상태를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 한 자리 비었으니까 하나 넘겨줘야 되겠지? 따라서 마지막 껍데기 전자 몇 개 되는 거야? 5개 되는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원자가 전자 수는 무슨 기준이다? 바닥 상태 기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기준이 더 있어. 뭐? 반응 참여 가능 전자 수야.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18쪽 애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해. 얘네들은 반응을 하는 애들이니 안 하는 애들이니? 안 하는 애들이야. 네온의 전자 배치를 보면 10번이야. 1s2, 2s2, 2p6. 이게 누구의 전자 배치야? 네온의 전자 배치야. 그러면 마지막 껍데기가 2번이니까 2번 껍데기에 전자 몇 개 있어? 8개 있지? 그죠? 그럼 원자가 전자수 8개야? 아니야. 왜? 얘는 비활성 기체. 반응하는 애들, 안 하는 애들? 안 하는 애들. 따라서 18족 원소들의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로 취급한다? 0개로 취급합니다. 이건 8개가 아니라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야? 0개야, 0개. 조심해야 돼. 근데 니들이 고1 때까지만 하더라도 체외각 전자수라는 말을 써요.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결론은 나와 있지. 무슨 말이야? 다른 말이야. 체외각 전자수는 그냥 단순히 현재 시점 마지막 껍데기에 있는 전자수. 이게 체외각 전자수야. 마찬가지로 이 질소를 놓고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였어?
5개였어. 왜? 바닥 상태 기준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최일각 전자수 몇 개가 될까? 6개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마지막 껍데기 전자 몇 개 있어? 6개 있지? 이해돼? 그러면 네온의 최일각 전자수 몇 개야? 8개야. 8개. 이해되니? 따라서 이 둘은 다른 말이다. 아예 다른 말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혼용해서 쓰곤 하는데 사실은 조금은 다른 말이다. 알았죠? 하여 원자가 전자수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뭘 조심해야 되니? 오비탈수. 이거 진짜 많이 틀려. 오비탈수. 오비탈수라는 건 뭐의 개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어? 내가 박스의 개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지? 자, 여기 봐봐. 질소랑 산소랑 오비탈수. 자, 질소의 오비탈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지? 산소의 오비탈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지? 질소와 산소의 오비탈수는 같다. 맞아, 틀려? 맞아. 개봉한 박스의 개수야. 개봉한 박스의 개수. 개봉해서 하나 넣고, 개봉해서 하나 넣고, 개봉해서 하나 넣고. 개봉한 상태에서 하나 더 집어넣은 거지, 그치? 그럼 박스의 개수가 어때? 같죠? 따라서 오비탈수는 뭐의 개수다? 박스의 개수다. 이해되니? 자, 해서 이 오비탈들을 채워나가는 요령은 정석은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되게 시간 오래 걸려. 하다 보니까 맨날 뭘 하고 해야 되니까 짜증이 좀 난다고.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희들이 전자 배치를 할 때 여기 핵이 있어. 핵이 있어. 핵이 있으면 전자를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걸 본 적이 많을 거야. 2, 8, 8 이렇게. 이게 무슨 규칙이라고 그러니?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서 한 껍데기에 전자 8개 들어간다. 어쩌고저쩌고 288 전자 배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해봐요. 그러면 나트륨은 11번이니까요. 나트륨은 28 하나겠네요. 이렇게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해줍니다. 맞지? 요거는 본 적 있을 거야, 많이. 그죠? 근데 요걸 지금부터는 좀 바꾸자. 어떤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냐면 핵이 있어. 그러면 288이 아니라 그걸 조금만 세부적으로 구분하자. 2, 26, 26, 2. 2, 26, 26, 2. 이렇게 기억해 두자. 뭘로 기억해 두자고? 2, 26, 26, 2. 자, 그러면 2번 껍데기, 여기까지가 1번 껍데기, 여기까지가 몇 번 껍데기? 2번 껍데기, 여기까지가 몇 번 껍데기? 3번 껍데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1S, 2S, 2P, 3S, 3P, 여기는 4S가 되겠지. 2, 26, 26, 2. 오케이? 2, 26, 26, 2다.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구의 전자 배치를 해볼 거냐면 염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봐. 염소 몇 번이야? 17번이잖아. 그럼 2, 26, 26, 2다잉? 그러면 2, 26, 2, 5 하면 17이죠. 자, 주기율표가 외워져 있으면 좋은 이유. 염소는 몇 주기 몇 쪽? 3주기 17쪽. 마지막 껍데기 몇 개? 7개. 그래서 이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 5 쓸 수 있어. 안 더해도. 말하지 않아도 그냥 17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따라서 얘 전자 배치는 1s2, 2s2, 2p6, 3s2, 3p5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이것만 보면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염소의 홀전자수 보여 안 보여? 보여야지. 왜? p-오비탈에 전자 몇 개 들어있어? 5개. 그러면 p-오비탈에 홀 짝짝. 오케이? 그럼 홀전자 몇 개야? 하나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조금 빨라. 근데 이것도 늦어. 그래서 이것도 지울 거야.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병행해서 쓸 거야.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내가 주기율표를 무조건 외워야 된다 하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10은 뺄게. 1쪽, 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1쪽은 S1으로 끝나요. 2족은 뭘로 끝나게 돼 있어? S2로 끝나게 돼 있어. 13족은 뭘로 끝나게 돼 있냐면 P1, 얘는 P2, 얘는 P3, 얘는 P4, 얘는 P5, 얘는 P6로 끝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쓸 때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N, P의 종 마이너스 2 NP의 뭐 마이너스 2? 종 마이너스 2. 예를 들어보자. 염소의 전자배치가 궁금해. 염소 몇 주기 몇 쪽? 3주기. 17쪽. 그럼 NP의 종 마이너스 2라고 그랬지? 그럼 뭘로 끝나는 거야? 3P 17쪽이니까 그냥 2 아니야. 10 빼는 거야. 그지? 오케이. 3P5로 끝나 얘는. 무조건이야. 그럼 질소는요? 질소는요? 몇 번이야? 7번이지? 자, 몇 주기 몇 쪽? 2주기 15족. 따라서 2주기니까 뿅 가다가 2P 15족이니까 2 빼면 얼마야? 3. 2P3로 끝나요. 그럼 질소의 홀전자수 몇 개야? 3개. 염소의 홀전자수 몇 개야? 1개. 분소는요? 하지 말고 알루미늄 해보자. 알루미늄 몇 번이야? 13번이지? 그러면 13번은 몇 주기 몇 쪽? 3주기 13족. 알루미늄 몇 쪽? 3주기 13족. 따라서 뿅 가다가 3P1으로 끝나요. 따라서 알루미늄 홀전자수 몇 개? 1개야. 이해되니? 따라서 주기율표가 완벽하게 외워져 있어야 바로바로 튀어나와. 이게 안 돼 있으면 한참 생각해야 돼. 바로바로 거의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볼 거야, 시험.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조금만 더 해보자. 뭘 갈 거냐면 홀전자수. 홀전자수. 자, 홀전자수 써볼까? S1으로 끝났어. 홀전자수 몇 개야? S1으로 끝났으니까 홀전자수 몇 개야? 하나. S2로 끝났으니까 홀전자수 몇 개야? 없지? 그치? 1, 0. 얘는 P1이니까 1. P2면 홀홀홀 짝짝짝이다잉. 홀홀홀 짝짝짝. P1, P2 홀전자 2개. 얘는 홀전자 몇 개? 3개. 짝짝짝이니까 홀전자 수가 2개. 하나, 0. 따라서 홀전자 수는 1, 0, 1, 2, 3, 2, 1, 0입니다. 홀전자 수는 뭐라고? 1, 0, 1, 2, 3, 2, 1, 0.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이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줄게. 내가 2, 26, 26, 2라고 그랬잖아. 그치? 핵이 있으면 2, 26, 26, 2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오비탈이 얘는 S 1번 껍데기, 2번 껍데기, 3번 껍데기 아니? 그죠? 얘는 S, S, S. 오케이? P오비탈은 몇 개로 돼 있어? 3개로 돼 있지. 오케이? P오비탈 몇 개로 돼 있니? 3개로 돼 있지. 오비탈은 통 하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1주기 오비탈 몇 개야? 하나. 2주기 오비탈은 총 몇 개가 되니? 4개. 3주기 오비탈은 총 4개에다가 3D 오비탈이 더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건 여길 채운 다음에 내려오니까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따라서 3주기 오비탈도 몇 개? 4개. 오케이? 그러면 자, 내가 지금 뭘 쓸 거냐면 오비탈 수를 쓸 건데 오비탈의 숫자를 쓸 건데 자, 1주기 오비탈 수는 무조건 몇 개야? 1개야. 1주기 오비탈 수는 무조건 몇 개니? 1개입니다. 근데 2주기부터 따져보자. 2주기 오비탈 수부터 따져봐. 자, ES1 들어갔지? 그럼 오비탈 몇 개야? 박스 몇 개 썼어? 2개 썼지. 얘 2개 썼어. ES2 여기 하나 더 채웠지? 박스 몇 개째 쓰고 있어? 아직도 2개지, 그치? 둘,
둘. 그 다음에 홀이니까 박스 뜯고 박스 뜯고 박스 뜯지, 그치? 그래서 둘, 3, 4, 5 하고 뜯은 박스에 홀 짝짝짝 들어가니까 더 이상 오비탈 수가 증가하니 안 하니? 안 하죠? 그래서 둘, 3, 4, 5가 돼요. 이해되니? 오비탈 수는 둘, 3, 4, 5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3주기 오비탈 수는 어떻게 갈까? 3주기 오비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부터 시작이야. 보여? 3주기 오비탈 수는 몇 개부터 시작이야? 6개부터 시작이야. 똑같아. 패턴은 6, 오케이? 7, 8, 9. 요게 몇 주기 오비탈 수가 되는 거야? 3주기 오비탈 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하여, 오비탈 수는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 이걸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상상하시면서 탑쌓기를 상상하시면서 개수를 상상해봐.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올 거야. 그래서 2주기 오비탈 수가 둘, 3, 4, 5, 3주기 오비탈 수가 6, 7, 8, 9 이렇게 갑니다. 됐어? 자, 그러면 쓰진 않을 건데 해보자. 쓰진 않을 거야. S오비탈 전자수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예를 들어서 황해 S오비탈 전자수를 물어봤어. 그럼 황은 몇 주기 몇 쪽이야? 3주기 16쪽이지? 맞아? 그럼 3P 4로 끝나지? 그럼 이 앞에 S, 1S, 2S, 3S 다 포함이지? 그럼 황의 S오비탈 수 몇 개야? 6개야. S오비탈의 전자수. 황이 있고 S오비탈 전자수 몇 개야? 6개야. 그럼 1주기 S오비탈 수는 하나, 둘. 2주기 S오비탈 수는 몇 개야? 셋, 넷이야. 다 4개야. 왠지 아시겠지? 3주기 S오비탈 수는 5, 6 이렇게 되겠지. 맞니?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왜? S오비탈은 각 껍데기마다 몇 개씩밖에 없어? 하나씩밖에 없어. 그러니까 각 껍데기마다 S오비탈 최대 전자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주기 S오비탈 전자수는 몇 개? 하나 아니면 2개야. 수소는 하나, 헬륨은 몇 개? 2개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2주기 S오비탈 수는 3개부터 시작이지. 1S, 2, 2S, 1. 이게 2주기 첫 번째 리튬의 전자 배치잖아. 콜? 그래서 3개 아니면 나머진 다 4개가 되겠지. 왜? S2, P1, P2 쭉 가잖아. 그치? 1S2, 2S2 그 다음에 P잖아. 따라서 S오비탈 전자수는 쉬워.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S오비탈 전자수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P오비탈 전자수 P오비탈 전자수는 어떻게 세면 될까? 먼저 2주기부터 보자. 2주기의 P오비탈 전자수. 왜? 1주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왜 볼 필요가 없니? 1주기엔 P오비탈이 없어. 그럼 얘는 ES1, ES2니까 P오비탈 전자 있어 없어? 없어. 그지? 없잖아. 얘 ES1으로 끝났어. P오비탈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지. ES2로 끝났어. P오비탈 아직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러면 얘는 P오비탈 전자 몇 개? 하나. 얘는 P오비탈 전자 몇 개?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얘는 5개. 얘는 몇 개? 6개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 3주기의 P오비탈 전자수는 2P6, 3S1 넘어가잖아. 그러면 P오비탈 이미 2P오비탈이 6개는 있지. 따라서 얘 P오비탈 전자수 몇 개야? 6개. 3S1. 3S2 한더라도 2P6 포함되어 있지. 따라서 얘도 P오비탈 전자수 몇 개? 6개. 그 다음에 3P1 들어가니까 2P6, 3P1 들어가잖아. 그쵸? 따라서 7, 8, 9, 10, 11, 12 이렇게 떨어집니다. P오비탈 전자수가. 이걸 다 외워야 되냐고? 이해 안 되면 외워야지 뭐. 무식하게.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를 정말 많이 내냐면
뭐를 정말 많이 내냐면 이런 걸 진짜 많이 내요. S 전자수분의 무슨 전자수? p오비탈의 전자수가 1인 새끼를 찾아라. s오비탈 전자수분의 p오비탈 전자수가 1인 원소를 모두 찾으시오. 혹은 s오비탈 전자수분의 p오비탈 전자수가 2분의 1인 원소를 모두 찾으시오. 혹은 s오비탈 전자수분의 p오비탈 전자수가 2분의 3인 원소를 모두 찾으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 그래서 s오비탈 전자수분의 p오비탈 전자수는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1주기 애들은 용의선상에 넣을 필요도 없어. 왜 없니? 1주기에는 p오비탈이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1주기 애들은 아예 용의선상에 넣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2주기부터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2주기 원소는 2주기의 s오비탈 전자수는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2주기 s오비탈 전자수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3, 4 간다고 그랬잖아. 그치? 3개 아니면 4개야. 3개 아니면 4개야. 2주기에 있는 원소들의 s오비탈 전자수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3개 아니면 4개야. 근데 3개인 경우는 ES1으로 끝나는 새끼잖아. p오비탈이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3개인 경우에는 p오비탈 전자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p오비탈 전자수가 몇 개야? 여기 p오비탈 전자 몇 개야? 0이지? 그지? 근데 s오비탈 전자수가 4개잖아. 여기부터. 따라서 여기는 0에서부터 얼마까지 나와? 6까지가 나와. p오비탈 전자수가 0개부터 6개까지가 있죠. 0개부터 6개까지가 나오지. 2주기에는. p오비탈 전자수가 0부터 6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3주기의 경우에는 s오비탈 전자수가 몇 개 아니면 몇 개니? 5개 아니면 6개지. 그럼 5개일 땐 p오비탈 전자수가 얼마야? 6이야. 맞아? 근데 6개일 땐 p오비탈 전자수가 6개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12개까지 나와.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 7, 8 몇 주기 애들이야? 4주기 애들이지. 그럼 얘는 p오비탈이 몇 개야? 12개지. 그리고 얘는 12개부터 쭉 나가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문제, 퀘스천. 자, S전자분의 P전자수가 1인 경우를 찾아보자. S전자분의 P전자수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자, 1인 경우를 찾는 거 어렵지 않아? 봐. 4분의 0부터 4분의 6까지 되지, 그치? 몇 분의 몇 가능하니? 4분의 4 가능하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있어 없어? 여기는? 없지? 그 다음에 여기 뭐 분의 뭐 가능하니? 6분의 6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4분의 4면 S전자가 4개고 P전자가 4개래. 그럼 총 전자가 몇 개야? 8개야. 그럼 얘 누구야? 8번. 8번 누구야? 산소지, 산소. 아, S전자분의 P전자수가 1이야, 산소는. S전자분의 P전자수가 12인 새끼. 아니, 1인 새끼 또 하나 있지. 6개, 6개. 그럼 총 전자 몇 개? 12개. 그럼 몇 번? 12번. 12번 누구니? 마그네슘이죠. 됐어? 그럼 혹은 S전자분의 P전자수가 2분의 1인 경우를 찾아보자. 2분의 1인 되는 경우 4분의 2 있죠? 그지? 4분의 2. 그 다음에 더 이상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4분의 2는 총 전자수 몇 개? 6개. 6개면 몇 번? 6번. 6번이니까 누구? 탄소. 됐어? S전자분의 P전자수가 얼마인 경우? 2분의 3인 경우를 찾아보자. 2분의 3인 경우. 2분의 3은 어떻게 찾으면 돼? 누구 나와? 여기에서 누구 있어? 4분의 6. 여기선 누구 나와? 6분의 9. 이것도 2분의 3이잖아. 여기선 누구 나와? 8분의 12. 그럼 2분의 3인 경우는 4분의 6이면 전자 몇 개? 10개. 누구야? 네온 10번. 6분의 9는 몇 번? 15번. 누구야? 인. 8분의 12는 누구야? 총 전자 몇 개? 20개. 20번 누구야? 칼슘이죠. 그럼 S전자분의 P전자수가 1.2래요, 이번엔. 1.2래! 얼마야?
1.2면 5분의 6. 5분의 6인 새끼. 하나밖에 없지? 따라서 얘는 5분의 6. 10분의 12는 없고. 그지? 5분의 6. 이거 누구야? 11번. 누구니? 11번 누구야? 나트륨. 그럼 S오비탈 전자수분의 P오비탈 전자수 물어볼 때 금방 찾아 못 찾아? 금방 찾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하여 이 동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유형을 보자. 자, 실제 출제되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다음은, 자, 문제를 볼 때 항상 이걸 봐줘야 돼. 용의자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몇 주기 원소래니? 2, 3주기 원소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2주기에서 3주기까지가 용의자가 됩니다. 자, 근데 무슨 상태? 바닥 상태라는 말도 하나 체크해 둡시다. 바닥 상태 전자 배치랍니다. 근데 이때 첫 번째,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의 비가 몇 대 몇이랍니까? 1대 4래요. 오비탈수의 비가 몇 대 몇? 1대 4랍니다. 그럼 오비탈수 옆에 써있어 안 써있어? 옆에 써있니 안 써있니? 써있지. 자, 오비탈수의 비가 몇 대 몇이랍니까? 1대 4래지. 그럼 오비탈수를 봐봐요. 오비탈수가 2, 2, 3, 4, 5, 6, 6, 7, 8, 9 이렇게 가는데,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가 1대 4래. 그럼 1대 4가 나올 수 있는 건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2, 8밖에 없죠. 3 넘어가는 순간 12가 돼버리잖아. 오비탈 수는 1대 4래. 그러면 뭐하고 뭐밖에 없는 거야? 2, 8밖에 없는 거야. 오비탈 수가 2개인 새끼랑 오비탈 수가 몇 개인 새끼? 8개인 새끼가 되는 거지. 따라서 오비탈 수가 2, 2, 3, 4, 5, 그 다음에 6, 6, 7, 8, 9. 오케이? 되니? 그러면 자, 오비탈 수가 몇 개인 놈? 2개인 놈의 용의자는 2, 2, 3, 4, 5니까 2개짜리가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리튬하고 베릴륨이 있어요. 따라서 A는 리튬 아니면 누가 되니? 베릴륨이 돼요. 근데 오비탈 수가 몇 개 있나요? 2대 8이 되는 거야. 그죠? 따라서 오비탈 수가 8개인 애는 누구니? 3주기 14족이죠. 3주기 몇 족? 14족. 누구니? 규소야, 규소. 따라서 얘는 무조건, B는 무조건 누구겠구나? 규소이겠구나. 그럼 누군 찾았어? B는 찾았어. 이 동네 문제 되게 간단해. 시간만 있으면 초딩도 풀 수 있어. 왜? 모든 원소의 전자배치 다 써놓은 다음에 비교하면 돼. 해봐. 그렇게 풀어봐. 얼마나 걸리나 시간이. 한 1000년 걸릴 거야. 기본적인 규칙은 가지고 풀어야 돼. 안 그러면 2000년 걸려요. 1대 4가 나오는 경우는 2개, 8개밖에 안 된다. 따라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용의자는 리튬하고 베릴륨. 그 다음에 B의 용의자는 누구야? 규소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오비탈 총 전자수의 B는 2대 3이랍니다. S오비탈 전자수의 B가 2대 3이래. 그럼 S오비탈이 2개. 누구야? S오비탈 전자수 2개인 애들 누구 있어? 자, 2대 3, 그 다음에 4대 6, 그 다음에 6대 9 이런 식으로 갈 텐데 S오비탈 전자수가 2주기하고 3주기니까 몇 개에서 몇 개까지밖에 안 돼? 2개에서 3개까지밖에 안 되지.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는 몇 주기? 2주기. C는 몇 주기? 3주기? 맞아? 틀렸잖아. S오비탈 수가 아니라 S오비탈 전자수야. S오비탈 수가 아니라 S오비탈 전자수. 따라서 1, 2, 3, 4, 5, 6이야. 1주기는 S오비탈 전자수가 하나, 2개. 2주기는 S오비탈 전자수가 몇 개? 3개, 4개. 3주기는 S오비탈 전자수가 몇 개? 5개, 6개. 그럼 2대 3이 나오려면 2대 3이 나오려면 이렇게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가 돼? 4대 6이 돼야 돼.
오케이? 그럼 4대 6이니까 얘 누구야? 얘 누구야? 베릴륨이야, 베릴륨. A는 그러니까 베릴륨 확정. s오비탈 전자수가 4개인 새끼. 물론 4개인 새끼 존나 많아. 다 4개야. 하지만 용의자가 리튬하고 베릴륨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s오비탈 전자수가 4개래. 그러면 이게 4대 6이 되는 거죠. 됐니? 그럼 이제 C만 찾으면 돼. 근데 C는 무조건 s오비탈 전자가 몇 개가 돼야 되니? 6개가 돼야 되지? 따라서 C의 s오비탈 전자수가 몇 개? 6개인데 S전자분의 P전자가 얼마래? 1이래! 그러면 P전자도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6개가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럼 총 전자수 몇 개? 12개. 따라서 이 새끼 누구니? 마그네슘이야. 됐어요? 그럼 찾을 수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그치? 자, 따라서 이런 류의 문제들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볼게요. 오. 자, 4번 문제 보면 자, 무슨 말에다가 밑줄 하나 쫙, 바닥 상태 쫙. 무슨 상태 쫙? 바닥 상태 쫙.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저게 의미하는 게 뭐야? 주기를 의미하지, 그치? 따라서 X는 몇 주기 원소? 2주기 원소. Z는 몇 주기 원소? 3주기 원소야. 근데 2주기 원소 중에서 홀전자수분의 S전자수가 3인 놈을 고르래. 근데 2주기의 S전자수는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2주기 S전자수는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3개 아니면 4개야. 2주기 S전자수는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3개 아니면 4개. 왜? 1, 2, 3, 4, 5, 6! 그죠? 따라서 여기 S전자수는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3개 아니면 4개야. 근데 홀전자수가 몇 개가 돼야지 3을 만들 수가 있을까? 1개가 되어야지 뭐를 만들 수 있을까? 3을 만들 수가 있겠지? 따라서 홀전자수가 몇 개인 놈? 1개인 놈을 찾아주면 돼. 그럼 S전자가 3개이면서 홀전자수가 하나인 새끼 누구니? S전자가 3개인 새끼가 하나밖에 없어. 1s2, 2s1. 그거 누구니? 리튬이죠. S1으로 끝나는 거. 오케이? 따라서 X는 누구야? 리튬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Y라는 새끼는 뭐가 안 나와 있어. 근데 홀전자수분의 S전자수가 몇 개래? 6개래. 근데 홀전자수 아까 외웠지? 1, 0, 1, 2, 3, 2, 1, 0. 그럼 홀전자수의 맥스가 얼마야? 3이지. 근데 S전자수가 위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3이 되면 얼마가 돼야 되니? 18이 돼야 되지? 그럼 S전자가 18개가 있으면 9주기야, 9주기.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S전자는 무조건 몇 개가 있어야 돼? 6개가 있고, 홀전자는 무조건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 1개가 있어야 돼. 왜? 2가 돼도 말이 안 돼. 홀전자가 2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되잖아. 따라서 이거 몇 분의 몇 찾아야 돼? 1분의 6 찾아야 돼. 그럼 S전자가 6개인 새끼는 누구부터니? 1, 2, 3, 4, 5, 6이잖아. 그치? 그럼 3주기 몇 쪽부터? 2쪽부터 다야. 3주기 2쪽부터 다야. 근데 홀전자수가 몇 개가 돼야 돼? 1개가 돼야 돼. 홀전자수가 몇 개가 돼야 돼? 1개가 돼야 돼. 그러면 1, 0, 1, 2, 3, 2, 1, 0. 이게 무슨 전자수? 홀전자수. 그럼 얘는 어차피 안 돼. 그지? 그러면 홀전자수가 하나인 새끼. 얘도 P전자 6개야. 얘도 P전자 몇 개야? 6개야. 그럼 누구 아니면 누구야? 얘 아니면 얘야. 둘 중에 하나야. 얘 아니면 얘야. 홀전자수가 하나인 새끼. 근데 존나 신기한 게 같대요. 원자가 전자수와 뭐가 같대? 껍질 번호가 같대. 그러면 얘는 몇 쪽이야? 17쪽이지?
안 돼. 그럼 얘가 몇 족이야? 13족이지? 따라서 3, 3이 되는 거야. 3주기 13족 누구니 이 새끼? 알루미늄이겠지. 이해되지? 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몇 주기? 몇 주기? 3주기. 3주기면 S오비탈 전자수가 최소 몇 개부터 시작이니? 5개부터 시작이야. 최소 몇 개부터 시작이야? 5개부터 시작이야. 그럼 S오비탈 전자수가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5개 아니면 6개거든? 근데 홀 전자수가 5개가 되면 여기 2.5가 되는데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럼 홀 전자수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그럼 홀 전자수가 3개, S오비탈 전자수 6개. 그럼 홀 전자수 3인 새끼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몇 족이야? 15족이야, 15족. 그럼 3주기 15족은 누구야? 인이죠, 인.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지겹도록 귀에 딱지 앉을 때까지 얘기할 거야. 이거 지금 나름 쉽게 풀었잖아, 그치? 근데 못 외우고 풀잖아? 안 풀려. 그냥 시험지에서 주기율표 하나 그려놓으면 주기율표 하나만 그려서 답이 안 나와. 그리고 너 수능 볼 때 그거 맨날 쓰고 시작할래? 어? 그 수능 앞에 아, 닥치고 외우세요, 제발. 어? 구구단도 외운 새끼가 이걸 왜 못 외워? 맞죠? 그리고 여기서 뭘 물어볼지 어떻게 알고 그걸 맨날 써놓고 시작을 하냐? 왔다 갔다 하면서 써놓은 거 보면서 갈래? 너 구구단 써놓고 하냐? 안 써놓고 하잖아. 닥치시고요. 외우자. 이거 긴 거 아니잖아. 금방 외워. 반복 몇 번 하면 금방 외워져. 내가 수업 시간마다 맨날 이렇게 괴롭히면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외워져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매주 괴롭힐 테니까. 알았죠? 내가 괴롭힌 만큼 이번 단어는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 왜? 외우기만 하면 되는 단원이라서. 그래서 니들이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괴롭힐 거야. 그리고 살아남는다면 점수는 나와. 알았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